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한 방에 합격하는 하이패스 교육 전문직 합격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여러분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이 교육의 질이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가 역량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이 교사의 역량은 결국 교육 CEO, 리더, 교육 경영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만도 강조하지만 이것이 매우 양질이 되어야 된다, 역량이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정책과장 할 때도 토요일 날 교장 교감생한테 무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연구회를 만들고, 또 서울교대의 CEO 과정 만들고, 또 대학원 파견 제도를 제가 만들 때 다 교육 CEO들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 제가 장학사 나가서 교감을 딱 나가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의 근무 수당이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의 근무 수당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적 서류를 갖춰서 교육청에다 청구를 했더니 일반직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교사도 받느냐고. 법 좀 보나. 법 좀 보니까 있으니까 시간의 수당을 줘서 내가 전국에 처음으로 시간의 수당을 받아서 지금은 일반화됐죠. 그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 것도 달라. 교감생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한지 아냐. 막 이러면서 그래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교칙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당연히 법령이 있으면 교칙이 있어서 교칙대로 모든 게 움직이는데 초등학교에 교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칙을 만들고, 그것처럼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차근차근 갖췄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3시에 교장선생님이 나가도 좋소 하면 와, 우리 교장 최고야, 우리 교장 최고야 하고 아주 즐겁게 교문을 나섭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처구니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근무시간 단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권한을 저기가 있는 양 3시에 나가도 좋소 하고 불법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불법인 명령을 받고 선생님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불법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나가라 했다 해도 전부 다 그것은 불법인 명령을 수용했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징계를 당한 근무지 무단 이탈죄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선생님들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알라고 생각도 않고 말만 하면 다 통한 것처럼 학교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무시간 단축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법인 거다. 또 방학 시간을 내고 안 내고는 모두 다 교장선생님 권한인데도 교장선생님들이 몇 월 며칠에 방학해라 하면 일괄적으로 착착 방학이 진행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합시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러자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최초로 다른 학교와 달리 방학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있는 것도 법으로 사용할 줄 모르고, 권한이 있는 것도 권한이 없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교육 CEO가 역량이 좋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행정연구회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 말도 경영자 말도 그렇습니다. 흔히 교육관리자라고 공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관리라는 것은 시키면 시킨 대로 기차처럼 내일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무조건 교육감이나 누가 말하면 시킨 대로 가고, 교사도 시킨 대로 해라.
창의성을 갖고 학교 자율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CEO나 경영자라 해야 여기에서 우리 학교에서 다양화 맞춤형으로 최선의 경영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경영자 말로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자 말로 코치라고 해도 아직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젊은 장학사님들 들어가서 법을 알고 지식을 알고 역량을 쌓은 사람이 가가지고 교육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역량을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와 권위적이란 말이 있지요. 사실 권위는 긍정적인 말인데 권위적이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교육 경영자들이 장학사, 장학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즉 내재적 실력이 있어서 이 권위를 내재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니 하고 외재적으로 직급이나 직위로 눌러서 일하려는 이런 것들은 교육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장학사 시험을 볼 때도 어느 교육청은 정말 친절하게 빨리 가르쳐주고 협조적이고 또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친절하게 해주는 교육청인가 하면은 어디 교육청은 괜히 쓸데없는 권위적으로 교육부에서 올 거야. 당신 모를 거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교육청은 자기가 떨어졌어도 내 점수가 얼마입니까 하면 잘 보여주는 점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교육청은 뭐? 장학사 될 사람이 자기 점수를 보러 왔어? 막 하면서 쓸데없는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장학사가 되면 저한테 배운 사람이면 가능하면 민원인 중심으로 조금 더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 좋은 장학사, 좋은 교육 전문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뽑아야만이 된다. 이런 좋은 장학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타당성 있는 문제,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교육 전문직 합격 시험에 1등 한 사람은 훌륭한 장학사고 떨어진 사람은 훌륭한 장학사 될 자질이 좀 부족하다. 문제가 정말 장학사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시험 문제로 평가를 한다면 타당성 있는 문항이고 만약에 장학사 시험에는 뭐 잘 봤는데 장학사 되고 보니까 형편없더라. 타당성이 없는 문항으로 선발이 되어서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근무할 때 뽑아놓은 장학사님들이 다 지금 장학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뭐가 중요하니 하고 전화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전화를 해보면 혹시나 후배들한테 누가 될까봐 아예 통화 기록도 안 남기고 전화 자체를 안 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장학사들이 내가 필요해서 전화가 오면 몰라도 내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조학교는 이번에도 적중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적중을 하느냐? 그것은 정말하면 타당성을 따집니다. 내가 출제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나는 출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출제 장소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내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출제위원이 됐다 하고 그 문제를 나올 것 같다 해서 하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합니다. 혹시 내가 적중하면 혹시 그 후배가 나에게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했던 오해를 받을까봐 통화 기록도 안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야 좋은 장학사를 뽑을 것인가, 타당성 있는 문제를 낼 것인가 생각하고 가르치면 그게 적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즉 장학사 역량이 좋은 역량을 관리하면 어떤 걸 알아야 할까? 출제자 마음으로 여러분도 받아보면 아하, 이런 걸 알아야 돼.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과 실전 문항과 전문직 역량 함량을 위한 이런 강의로 36시간. 작년에는 26시간인가 20몇 시간이 24시간이었는데 올해는 12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강의를 잡아서, 물론 강의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36시간이면요. 인강 36시간이면 이렇게 평소에 대학에서 강의한 것은 72시간 정도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계속 혼자 가는 거고, 보통 대학 강의는 물어보고 말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자료를 조금만 준비해도 되는데 인강 엄청나게 준비해야 1시간을 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시간이면 72시간 정도 수업을 받는 양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면, 우리가 장학사가 어떤 걸 알아야 되겠는가라고, 그걸 장학사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를 말로 해보는 것이 심층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학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뭐 어떻고, 그걸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분 이내로 말을 하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심층면접입니다. 내가 교육 정책을 또 장학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심층면접이고, 그것을 글로 쓰면 논술입니다. 글로 쓰면 조금 더 자세하게 원인과 결과, 근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A4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 양이 좀 길어지고 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말로 말하는 거고, 그 장학사가 되어서 뭘 할 것인가를 글로 쓰면 교육 정책 논술이 되죠. 뭐 논술 시간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논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다. 즉, 내 의견만 가지고 참 것보다 여러 공청회도 열고 의견도 들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듣는 방법이죠. 어떻게 들어서 그것을 공문으로, 장학사는 공문으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학습 자료와 이렇게 직접 가르치지만 장학사는 직접 면담 않고 공문으로 봅니다. 이 공문 내보는 게 기획안이죠. 기획안.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보면 정책 논술을 하고 집단 토의나 이걸 거쳐서, 근데 이 기획을 할 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장학사 업무를 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건 내 일 아니어서 몰라. 난 몰라. 이렇게 말하면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지식, 장학사가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교직 교양 또는 서술형, 서다병 여러 가지 과목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교직 교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장학사로서 직접 학교에 가서 직접 지도를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장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장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획을 짜는 거고 이건 시행을 하는 거죠. 학교에까지 나가서 말하는 사람을 장학사라 하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자료를 만들거나 연구하는 사람을 교육 연구사라 합니다.
이 두 개는 말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동등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하는데 실력만 있으면 뭐해? 이렇게 친절하고 사실 장학사를 볼 때 좋은 장학사다 아니다를 물어보면 친절하냐 안 하냐로 결정됩니다. 제가 해마다 많이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많은 장학사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되지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어느 장학사 정말 문제 있어 막 하는데 낯익은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르친 장학사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친절하라고 말을 했지만 인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 있을 때나 언제나 뭘 원하느냐? 인성 좋은 장학사. 이 인성,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게 타장성에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있느냐, 배경 지식이 있느냐보다 인성적. 그래서 이 인성 점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가 오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획안을 6시간 이야기하고 또 논술을 6시간 이야기하고 교직 교양이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해주는 걸 9시간 하고 심층 면접을 6시간, 집단 토의를 3시간, 장학 능력을 3시간 정도로 해서 36시간을 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과목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내 강의에. 왜 없었느냐 하면 이건 공문 보고 교육 뉴스 보고 또 법전 찾아보면 된다는 마음에 없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막상 인사를 해보려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복무를 알아보려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다 하면 서울교대 직무연수로 60시간으로 계속 혼자 강의를 하다가 이제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강학구 교육장님을 이 강의를 9시간 좀 해주십사 하고 이 부분을 모셨습니다. 강학구 장학관님은 본청에서 초등교육과에서 장학관도 하셨고 또 지역청에서 과장도 하셨고 국장, 교육장을 다 하시고 교장선생님도 하셨습니다. 내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모셨으니까 잠깐 화면을 잠깐 봅시다. 박수로. 아니 일이 나와야 화면이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셔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처음 분위기를 읽히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월 16일, 23일, 30일 날 강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첫 번째 시간은 교육 전문직이 어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어떤 학습 전략으로 1년을 공부해야 되냐를 말하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평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3시간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게 갑자기 한 개씩 떠야 되는데 한꺼번에 떴네요. 가장 기본은 공고문입니다. 시도별로 다 시험 과목이 다르고 주요 나오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는 아예 인성평가를 1차에 하는 데 있고 어디는 아예 교원평가한 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성평가 하는 데가 있고 아예 인성평가는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디는 교직 교양은 아예 안 보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다 살펴보고 자기가 해당되는 시도 것을 이거 완전히 익혀야 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울산, 세종 이렇게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것 다른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논술, 기획, 면접 이런 건 다 있는데 교직 교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수업 장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대표적으로 기획하고 면접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나온 시도 것을 그냥 우리는 공부만 하면 그거 하고 쑥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글자 한자 한자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임용시험 담당을 하는데 한자 한자 못해서 논술에서 땡 치면 탁 나야 되는데 땡 치면 합니다. 요것만 써야겠다고 합니다 쓰다가 얘 볼펜 놓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빵점 처리가 계속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특강 때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니? 아니 합니다 안 썼으면 감점 돼봤자 1점 감점 될 거 아니에요. 그지만 들고 있다 땡 쳤는데 들고 있다 그건 빵점 처리돼서 1년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이나 이런 거 공고 한자 한자 그 이면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까에 가장 중요한 건 공고문을 한자 한자 다 보고 생각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나오네. 이렇게 각 시도가 준비했는데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 강의를 짰는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하시고 이 두 질문에 대답이 안 되면 그냥 다시 돈 찾아가 가지고 공부를 안 해버린 게 좋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열심히 찍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이거 허락하시니까 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은 나 이거 해야 우리 가족 먹고 살려서 내가 이거 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이 벽돌로 사원을 만들어서 멋있는 사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표의식이 남이 볼 때는 똑같은 벽돌을 만든 것 같지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나 호구지책으로 하는 것과 나의 인생의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벽돌인데 다릅니다. 왜 장학사 되려고 해? 학부모 민원도 받고 귀찮아. 애들 가르치기 싫어. 그리고 뭔가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정도로 시작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교장 교감 되기 쉽잖아요. 합격만 하면 바로 교감급이고 장학사 한 번만 합격하면 가장 못 나가도 교장 되는데 금평 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고 승진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난 내가 태어난 이상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바로 미래니까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바로잡고 싶다.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 거기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난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난관을 극복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승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계속 살펴봅니다. 이게 승진하는 게 더 빠르나? 이렇게 하면 점수 딸 수 있는데 이게 관심이 승진에 있으면 그렇죠. 조학규 너는 왜 장학사가 됐느냐 하면요. 저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신기교사부터 교장선생님한테 만나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서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잖아요. 왜 말이 많냐. 그러면 말이 많냐고 막 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갖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도 내 뜻을 끝까지 읽어는 보라고. 근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정말 내 교실까지 찾아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 설명해 준 건가 하면은 어떤 교장선생님은 괘씸하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교육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의하면 50%는 시행됩니다. 50%는 시행이 안 됩니다. 열심히 건의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육 정책을 짜는 사람이나 내가 교장 교감이 되면 내가 바르다고 생각한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바로 시행하면 50%가 아니라 100% 시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책 CEO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고 자료가 여러분 이제 그 보면 오늘 이후에 가보면 이제 아이디 치고 들어가 보시면 참고 자료 쭉 뜹니다. 그 참고 자료도 있지만 나는 왜 교육 전무직이 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이 내가 왜 되는지를 알죠. 뭐 하려고 가는지를 알아야 발에 힘이 들어도 가지. 그냥 남들이 가자 하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갈 거야. 이것은 안 좋다. 이거. 그 다음에 나는 왜 2021년인데 잘못 썼네요. 2021년에 꼭 선발되어야 되는가?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심층 면접에 자신 있게 말하고 또 논술에도 결론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건 언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에 힘이 생깁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이것을 과제입니다. 물론 선택적 과제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인강 들은 사람도 내면 되는데 매주 과제가 한 개씩은 나갑니다. 나가면 실전 문제를 풀어서 올린다든지 뭐 하면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 강의에 피드백을 해주죠. 그래서 이것이 과제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써서 어디다 올릴 건 좀 이따가 나온가 봅니다. 그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조직 논술, 사업 기획, 수업 장학, 또 어디는 교육과정으로 바뀐 데가 있죠. 그러나 역시 교육과정이 수업 장학하고 똑같습니다. 심층 면접, 집단 토의, 인성평가가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하는 데는 서울, 부산, 경기 이런 쪽입니다. 경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잡다한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올해는 서울보다 더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는 여기에는 교직 교양이 안 들어간 거. 어느 시도에는 교직 교양은 시험이 아예 없고 논술 면접 기획만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유형 1에다가 해서 이와 같이 진행하는데 8월 달에 잠깐 제 강의가 쉬죠. 이렇게 진행하고 유형 2에는 교직 교양을 넣어서 아까 설명한 대로 강학구 교육장님이 이것을 시행해서 처리해주는 유형 2에 되는데 여기에 서울, 경기, 부산형인데 다른 시도도 교직 교양을 보는 시도는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잘못 선택하신 분은 또 이렇게 바꾸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로 일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 36시간 강의를 하는 게 유형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요새 교육부의 국제교육진흥원 시험이 많이 있어서 계속 내 카페에 그걸 물어보는데 거기는 사실은 사업기획안과 심층 면접하고 인성평가만 하는데 나머지 걸 다 수강하라니까 굉장히 미안해서 이 세 개만 따로 띄어서 교육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 강의만 들어라. 인성평가, 사업기획, 심층 면접 이것만 들어라 해서 타입 3으로 작년에는 하나의 타입이었는데 내가 이번에 교육부에 시험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마치 쓸데없는 걸 포장해가지고 강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건 아니다 해서 타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정을 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는 월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그냥 계획 없이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카페에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내년을 위해서 공부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카페에다 그렇게 답변 썼습니다. 적어도 1년은 공부해야 시험 봐야 뭐가 뭔지 알기나 하지. 2, 3개월 공부해갖고 시험 보면 사실 시험지 구경으로 갔다고 해도
자존감만 상하고, 야, 이거 뭐야 하고 나온다. 근데 1년 보고는 해야 된다. 물론 3개월만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본청에서 TF도 많이 해보고 교육과정 부장도 또는 기획부장, 중동에 가면 기획부장이 많이 계시죠. 기획부장도 몇 년 해보고 그야말로 기본 역량이 많이 쌓이신 분은 됩니다. 그렇지만 약 40% 정도는, 합격자의 40%는 1년은 해야 합격한다. 보통 내가 보면 내가 가르쳐 보면 1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 40% 내지 50%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합격이 안 된 경우에 3년, 4년에 합격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년에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3, 4년 만에 합격합니까? 문제 해결력, 전의력입니다. 하나를 알아서 열을 배우는 사람, 풀어먹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배워야 10개를 풀어먹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배워서 1개밖에 못 풀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아서 10개를 푸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조금만 가르치면 그거요. 그래서 다른 거에 척척척 전이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3, 4개월이 합격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연수원 강의도 많이 다녔고 교육과정 분야도 많이 했고 그 사람 하면 수업장학의 1인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고 또 박사학위가 갖고 있다 뭐 있다 이런 다른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빨리 하지, 그냥 평범한 사람은 1년에 합격하면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을 가서 1년은 공부해야지, 그것 1년만 공부해서 된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다 점수를 가져도 금평 따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뭐 일정 점수가 나쁘다 뭐 나쁘다 한 가지만 어긋나도 승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한 번 통과로 그냥 교감급이면, 교감만 되면 교장 선생님은 그냥 5년이냐 4년이냐 문제지 교장은 저절로 됩니다. 교사에서 교감 간 건 16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감이 돼서 교장은 1.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늦어봤자 1년 늦는 겁니다. 다른 교감보다. 그러니까 교감이 된 다음부터는 승진 경쟁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으면 1년 늦게 하고 있는. 그렇지만 16차에서 들어가면 뭐 운수 없으면 영원히 진입 못하고 계속 양보하고 뭐고 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까지가 힘들지, 교사는 교사에서 교감 가기가 힘들지.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장학사 됨으로써 시험에 합격하면 그걸 점핑을 하는 것이긴데, 도대체 1년이나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면 좀 뭐라고 답변해야 할 건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면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인성평가입니다. 여러분 공부 시작하면 뭐 인성이야 나는 기본이 돼 있어, 난 뭐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도학년에서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 얄밉다고 절대 말 안 씁니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멋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10명 있으면 3명은 좋은 사람이 있고 3명은 정말 저런 사람이 교사가 되었고 우리 전체 명예를 서지 이런 것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부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로 인성적인 판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몰라요. 내가 인성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알아요. 딱 만나면요, 그 몸에서 빛이 발산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흡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까지 어두워지고 말하게. 근데 어떤 사람이면요, 정말 밝아지고 화끈해지고 정말 이런 사람은 뭐 되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빛을 발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성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요, 인성평가나 2차에 떨어지면요, 1차에 떨어지는 자존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또 금방 전화 받았는데 2차에 떨어진 사람, 1차에 합격했다가 2차에 떨어진 사람 갈피를 못 잡아요.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뭐 엉엉 울었다가 뭐 했다가 정말이에요. 1차에 떨어진 사람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뭐 내가 뭐 잘못됐겠다 하는데 2차에 떨어진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이제 내가 인성이 나빴나 뭐 했나 막 그런 뭐 그래서 이 인성평가는 이제 1차 합격해놓고 그때서 뭐 잘해주려고 우리는요 직관이 발달돼 갖고 저 애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한테 그런 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갑자기 친절했네 그러잖아요. 애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존댓말 쓰니까 오늘 장학사 선생님 오세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하대말 쓰다 존댓말 쓴다 이거죠. 그것처럼 내가 합격해놓고 그 다음부터 막 잘하고 아까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분이 잘 좀 평가해달라고 말했습니까? 예, 체크를 딱 하면 그랬습니다 하고 딱 체크하면 당신은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딱 닫혀버려요. 아예 그냥 딱 닫혀요. 그래서 우리 교감선생님이 나보고 엉망인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야, 너 평가하려고 하니까 그냥 닫혀보더라 프로그램이. 교감선생님이 잘해줬다고 했습니까? 근데 거기다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선생님 체크해서 딱 닫혀본 거예요. 근데 왜 닫혔다고 교감선생님 그 원인을 몰라요. 왜 내가 하려고 막 체크하는데 프로그램이 나가버린지. 그건 교감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혼내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얘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이제서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인성은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할 게 인성입니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인성평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어떤 시도는 12월에 교원평가, 학부모평가, 뭐든 평가한 것을 점수를 갖고 그대로 인성평가합니다. 지금 안 해놓고 인성평가가 나빠가지고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내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부터 총 계획이 이쪽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마다 나는 이건 돼 있으니까 실력만 쌓으면 돼. 이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렵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1등 하게 하고 반에서 1등 하게 하고 교육청에서 1등 하게 하고 서울에서 1등 하게 하고 전국에서 1등 하기가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해서 우리 반에서는 잘했지만 학교 대표 나가기 힘들고 교육청 대표 나가기 힘들고 올림픽에 나가기는 더욱 힘든 거예요. 근데 총 100명 중에서 1명이 이렇게 공부할까 마음먹습니다. 확률상으로. 그리고 200명 중에 400명, 500명 중에 1명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장학사를 될까 하고 마음 먹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 반에서 1등이 아니라 그래도 교대 갈 때 다 인증받고 또 임용시험에 인증받고 거기서 부장이라고 또 인증받고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5대1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성이 충분히 갖춰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인성 안 갖춰진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이제 인성평가 나간 사람들한테 모여서 인성평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학사 타성대 제일 중요하니까 좀 안 된 사람 잘라버리세요. 관악 주세요. 공부 잘해갖고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열심히 회의 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6년간 그 담당을 했어요. 그런 걸 시키는 이제 조직하고 뭐 평가. 6년 동안 한 명도 과락으로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차마 내가 인생상 장학사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갖고 점수만 짜게 줍니다. 그래서 보면 인성 점수를 다 중앙 집중치료에서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해라. 뭐 A, B, C 단계로 나누라.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좋아요 해갖고 와요. 그럼 인성평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변별력을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는 인성평가를 1차 시험에 봅니다. 서울은 2차 시험에 봅니다. 이렇게 다르지만 이걸 미리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나의 계획서에는 8월부터 인성평가가 되고 물론 여러분의 계획서는 다를 수가 있죠.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2차 시험, 서울로 봐서 만든 건데, 2차 시험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월부터 딱 와갖고는 2차 시험이 1차 시험 못 보면 2차 시험은 시험도 못 보니까 이때는 2차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막 급한데 무슨 편하게 2차 공부에 3월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같으면 지금 2차 공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최종적 1차 합격한 다음에 해서 이렇게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2차 공부를 왜 제일 먼저 시작하나? 왜 인성 준비를 제일 먼저 시작하나? 그래도 미리 해두면 지금 잘해주면 진짜 잘해준 줄 아는데 합격하고 나서 잘해주면 속 보인다 속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시작하고 2차 공부는 이때는 마음이 급해서 아무리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컷 합격했다가 2차에 떨어지면 정말 내가 인성평가를 잘못 맞아서 그런지 1차 시험을 잘못 봐서지 면접을 잘못 봐서인지 막 온갖 상념이 들고 괴롭고 멘붕에 빠져서 정말 힘드는 걸 옆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는 매도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작성한 일정 계획표를 만들어 올리는 게 이번에도 과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인성평가가 무시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부터 하면 전혀 장학사 되기 위해서 인성을 그나마 하는지 이런 게 안 보인다. 뭐 그 방법은 또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출분석을 먼저 전략을 세우면 기출분석을 하겠는데 수업 장학을 먼저 보면요. 교육과정으로 나오기로 뭐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학교에 나가서 장학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보는 것이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서울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요약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결국에는 컨설팅 장학, 지금은 뭐 이렇게 컨설팅 장학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을 나가면 장학사가 하는 일이 컨설팅 장학이에요. 그래서 컨설팅 장학, 여기도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꼭 나옵니다. 여기 제대로 안 써놨는데 성찰적 질문,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깨닫게 하는 성찰적 질문. 물론 수업 장학 시간에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은 어떤 시책으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오니까 수업 장학은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논술은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사태, 교육 격차 뭐 이런 것들이 시사적인 거죠. 교육 시사적인 거. 그 다음에 교육 정책. 요새 진보 정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기초학력 부진하죠. 진보 정권은 가장 기초학력을 없애서 기초학력을 잘 대비해 주려고 표방하는 정권인데 하고 나니까 과거보다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고 더 못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보 교육감 입장에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나는 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 힘든 자에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힘들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설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그 격차 해소에 엄청 신경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서도 교육 격차였고 올해 교육부 시험도 교육 격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골치 아파요. 아니 자기가들이 하면 진보 정권이 하면 교육 격차를 확 줄여서 빈부 격차 뭐 이거 줄이듯이 교육 격차를 줄일 걸로 생각하는데 현실이 아니란 것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앗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교육 정책에 나오고요. 기획은 없애버릴까도 했습니다. 모 과장일 때 없앤다고 예고까지 나왔어요. 왜? 그냥 그 목차만 알고 배경, 목적, 방향, 뭐 근거 이런 건 목차만 알면 되지 않느냐 해갖고 그 외우는 게 무슨 시험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고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아니 장학사가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하는 건 일부지만 공문으로 정책으로 말한다. 그걸 보고 학교가 움직이고 모두가 오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획이 처음 시행되는 시도에서는 애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이 애워서 되지 않도록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갑자기 회의 연수 계획을 작성하라. 뭐 이번 같으면 가장 큰 비전을 세게 말하고 그것을 반영한 틀을 만들고 어떻게 반영했냐를 말하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애워서 해결하지 않고 직접 TF 같은 데서 작성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보려는 시험 문제로 출제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획은 애우면 된다. 목차만 애우면 갖다 맞추면 된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특히 교육부에서는 자료를 잔뜩 주고 그 자료를 보고 선택을 해서 재구성하는 능력을 보지 너의 창의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는 능력을 보는 것으로 아예 바꿔져 있죠. 그래서 교육청도 아마 교육청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에서는 교육부 쪽 것도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면접, 그래서 교육 시사가 많습니다. 교육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카페에다가 자료 올린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카페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조직 교양에 해당되는 우리 강학 교육장님이 자세하게 이걸 9시간 동안 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1번부터 15번까지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문제수가 달랐죠. 이런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보면 복무 문제 장학사들한테 물어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거 어떡하냐, 법이 어떻게 되냐 물어본 것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규 교사가 딱 발령받으면 호봉을 책정해 줍니다. 요새 통합관리센터에서 초봉을 교육청에서 해줍니다. 그전에는 학교장이었는데 초봉은 교육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장학사들이 호봉을 모르면 해줄 수가 없다. 해서 호봉 문제. 그 다음에 학사, 그 다음에 정보, 라이슨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거, 어떻게 안전 규칙이 우리 생명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런 과정,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거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주요 업무 계획, 1년간 총 할 내용. 이번에도 1번, 2번이 서울 같은 경우에 주요 업무 계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학은 어떻게 하느냐, 성찰적 질문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순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계획서를 세울 때 이런 세세한 내용으로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할수록 공부하는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월별로 해서 이와 같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교육학이 올해는 작년까지는 한 문제씩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교육학을 하느냐 마느냐도 갈등이 있는데 하이패스 교직 논술 책에 보면 교육학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요약해 놨습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해보면 임용시험에 나왔던 교육학 문제가 꼭 장학사 시험에도 나왔더라. 그래서 임용시험에 나왔던 교육학, 왜냐하면 임용시험 출제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써먹을 만한 교육학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나왔더라. 그래서 임용시험에 무슨 중등까지 다 포함합니다. 유치원까지 나왔던 걸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체크한 것을 교육학을 떠들어 보면 이 장학사 시험 교육학에 훨씬 참고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이 사람이 만들어본 ACI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내 애 장학사가 돼야 되는지 하고 이번 주에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겠다를 작성해서 올리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가 2개가 나가죠. 이런 사람은 아까 그건 월별로 나갔는데 이제 주간 계획표. 나는 아침에 한다. 정말하면 부서 업무방을 가서 공문을 몇 시에 살펴볼 것이다. 또 공문 검색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밤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건 주별 시간표, 그러니까 월별 시간표, 주별 시간표를 별도로 이건 뭐 다 정해진 답이 없고 나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 없이 여러분이 빌딩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빌딩을 지으면 부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계획을 잡는 게 그게 이번 주에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설계도를 짜는 일. 요것을 짜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더 점점 사람마다 다르지만 더 세밀하게 계획표를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서 스터디를 할 때도 오늘 아침에 나는 애가 6살인데 이걸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요새는 전화 스터디도 많고 또 줌 스터디도 많으니까 꼭 집에 있으면서 같이 하고 어떤 면으로는 보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한 것보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모델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애가 불안하면 이렇게 원격 스터디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스터디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월별 또 하루 주별 또 이 중점상별로 만들어 보고 예시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성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표복무, 호봉, 상훈, 징계 뭐 이렇게 쭉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정도 짜려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뭘 공부할지 알고 뭘 한다 해서 차분차분 짜서 굉장히 세분화돼서 짭니다.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될수록 실천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 전문직 플래너를 작성해서 올려서 왜냐하면 내가 쓴 것을 뭐 별명으로 올리니까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써서 올리는 것이 오늘 아침에 바꿔서 거기하고 좀 다릅니다. 저 잠자다가도 바꾸고요. 새벽에도 바꾸고 그래서 어제 인쇄는 해놨는데 오늘 새벽에 바꿔서 좀 다릅니다. 이해하시고 몇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과제란 표시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습 플래너 작성해서 올리라는 건데 어디에다 올리냐면 교육 전문직 역량 수련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과제는 올려놓으면 그 과제를 보고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 주 강의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량 수련방이란 말을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G스쿨에 와서 보면은 PDF 파일이 있죠. 오늘 강의했던 PDF 파일이 있으니까 지금 인쇄 자료도 있지만 똑같은 원본이 있습니다. PPT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합격은 나는 어떻게 했다 하고 그나마 모범이 되는 것을 올렸습니다. 꿈넘어 꿈이라고 그 예명으로 오신 그분이 참 글을 잘 써요. 읽어볼만 하고 내가 보면 넌 합격할 만해. 물론 수석 합격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석 합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을 요거
요거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래너에 참고될 이야기죠. 여기 플래너 만들 때 아리한 글이니까 편집도 할 수 있고 뭐 표 만들 때 너무 신경 쓸 수 있으니까 또 딴 데 갖고 가든 일단은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이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파일 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교재는 왜 안 만들어요? 교재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전문직은 교재를 만들기가 힘든 게요, 교육 시사나 이런 거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학 강사가 이게 교육 전문직 강의를 하는 사람은 교육학밖에 모르니까 한 문제 나오는 거 그거 강의하면서 그냥 마치 그거 알면 전문직에 합격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교육학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면 막 오토바이처럼 계속 갈 수 있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한 번도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전위력을 보기 때문에 애워서 쓸 수 있는 문제는 그걸 잘한다고 좋은 장학사가 아니니까 애워서 쓸 수 없고 자기가 재구성하고 자기가 다시 만드는 능력을 보려고 보는 그 역량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해서 합격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강의를 할 때 이런 자료를 해마다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간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는데 저한테도 이게 막 친구들 다 나눠주고 뭐 하면 저한테도 저작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만 보시지 막 뭐 해람식으로 돌리지는 하지 말아 주시고 이걸 교재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드백 얻는 계획은 나쁜 계획이다. 아무리 좋아도 하다 보면 또 틀리면 2, 3개월에 한 번씩 수정하고 알면 알수록 새로운 계획이 나오고 해서 가끔 수정해 가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지 말고 자기 계획이 있고 또 스터디가 있으면 스터디끼리 한번 맞춰보고 계획표 수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여기다 띄워주는, 두 가지 띄우는 겁니다. 아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띄울 수 있으면 좋고, 나는 띄우는 거 귀찮아 그러면 뭐 선택입니다. 그러나 특히 기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올리면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만큼 본인에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작품을 다 피드백 많이 올라오면 못 오고 위에서부터 먼저 제출한 사람 것부터 피드백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시간짜리는 그 전주에 문제가 나가고 그 다음 주에 피드백 마지막 시간에 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첫째 시간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